안녕하세요, 말풀입니다. 오늘부터 멕시칸 요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요리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밥이랑 김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게 멕시코에서는 또르띠아입니다. 이 또르띠아가 뭔지 그 얘기를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또르띠아, 이걸 또르띠아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그 밀가루 반죽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먼저 또르띠아 어원부터 보겠습니다. 또르띠아는 라틴어 타르타, 스페인어 언어로 또르따, 남미로는 또띠아, 이거 다 같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케이크라는 어원이래요. 라틴어로 좀 작은 케이크 같은 느낌인 거죠. 케이크를 타르타 하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에그 타르트, 달걀을 이제 밀가루 반죽이랑 해갖고 이렇게 해서 작은 케이크처럼 만든 게 에그 타르트인 겁니다. 말이 되죠? 그래서 이 어원에서 또띠아가 나왔다는 거고요. 근데 재료가 밀가루가 아니라 옥수수로 만들었다라는 게 좀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납작 형태로 만든 게 또띠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띠아는 발효된 그런 전병이 아닙니다. 또띠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게 이제 그냥 옥수수를 건조해서 이렇게 가루로 낸 옥수수 가루입니다. 그리고 소금, 그리고 물, 이거 세 개 합치면 반죽하겠죠. 여기다 반죽 쫙 이렇게 반죽해 갖고 손으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놓고 요거를 갖다가 여기 판때기에다 딱 대고 여기다 딱 대놓고 이걸 위에 거를 쫙 해서 꽉 누르면 이렇게 동그랗게 저 반죽 나오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호떡 하듯이 이렇게 나온 거를 갖다가 불에 살짝 지집니다. 별 특별한 맛은 없겠죠. 근데 요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요리를 하는 게 타코나 브리또나 나초나 여러 가지 요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멕시칸 요리의 핵심이 되는 어떤 주 재료를 또띠아라고 한다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옥수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옥수수 많이 먹죠. 근데 옥수수를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옥수수는 그 전에 한반도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없었어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임진왜란 100년 전에 여기를 이제 발견하잖아요. 미국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행 가서 여기 중미 쪽, 이 멕시칸이랑 이쪽 지역에서 옥수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옥수수를 가지고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오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별로 이게 대단한 식물이냐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썼대요. 그런데 아시죠? 옥수수의 특징. 옥수수는 어디든 쉽게 잘 자랍니다. 지나가다 보면 옥수수밭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노래도 있어요. 보면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 잔다 해놓고 2절에 보면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그냥 기찻길 옆에 옥수수 그냥 놔두면 햇볕만 잘 받으면 비 잘 오고 그러면 그냥 쭉쭉 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양에서 가장 많이 먹은 건 쌀입니다. 쌀 농사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물 적절하게 논해야 되죠. 간격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잡초들 뽑아줘야 되죠. 쉽지 않거든요. 보리는 쌀보다 재배는 훨씬 쉽습니다. 밭작물이고 해서. 근데 밀농사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옥수수는 그에 비해서 가장 재배가 쉽습니다. 게다가 한번 보시면 칼로리가 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요. 거의 쌀이랑 대등하죠. 근데 이제 옥수수 심으면 지력은 많이 뺏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옥수수 한 번 심으면 좀 쉬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옥수수는 칼로리도 높고 재배도 쉽고 그러니까 굉장히 작물로 훌륭한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이탈리아어로 베네치아라고 하는 그 위치를 영어식으로는 이제 베니스라고 부르죠. 여기가 베니스입니다. 여기 장화의 안쪽에 쏙 들어간 부분. 요 부분에 있던 상인들이 이탈리아 지중해의 거의 그냥 무역상이었어요. 가장 강한 상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까지 막 무역을 하면서 주로 지냈던 사람들인데 요 베니스 상인들이 옥수수 굉장히 괜찮겠는데 해갖고 요거를 이탈리아 앞에 있는 섬 시칠리아에다가 이제 재배를 해봅니다. 그래서 잘 자라거든요. 이 밭에서 그냥 갖고 요걸 가지고 옥수수를 이제 먹게도 되고 또 다른 나라에 전파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니스 상인에서 전달된 게 나중에 어떻게 해서 중국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지 100년이 지난 1590년 정도가 되면 이때 이제 중국에는 명나라라고 있었는데 이 명나라에 옥수수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옥수수를 갖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대요. 옥촉서라고요. 옥 알갱이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옥처럼 반짝반짝하는, 그리고 수수알갱이 같다. 뭐 이래서 이 이름을 반들반들하고 윤기 난다 해서 옥 같은 수수다. 옥 같은 수수다 해서 옥촉서라고 이름을 했고,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발음을 중국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식 발음은 위수수 뭐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위수수, 옥수수 비슷하죠? 예. 그래서 옥수수가 된 겁니다. 참고로 이게 옥수수 나무인데요. 옥수수가 좀 신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옥수수 이렇게 보면 그게 수염이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이 수염 개수가요, 여기 알갱이 개수랑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거 아십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제 옥수수 나무죠. 옥수수의 여기 끝에 보면 요렇게 제일 끝에 요 풀들 있잖아요. 요게 순놈입니다. 이 옥수수는 암수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숫꽃이고 여기가 암꽃입니다. 요게 암놈인 겁니다. 요게 막 바람이 불면 이 숫꽃의 정자들이 바람에 날려서 암꽃에 톡톡톡톡 붙습니다. 다른 나무에 보통 자기 나무의 자가 수분을 안 하고 다른 나무에 이제 수분을 합니다. 그래야지 유전적인 다양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 끝에 이렇게 풀이 있는데 이쪽 끝에다가 이렇게 딱 꽃의 그 정자들이 붙으면 그게 발화돼서, 그게 전달돼서 이렇게 씨알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암수가 합쳐져서 알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씨앗이 생긴 거죠. 예, 그게 이제 옥수수다. 결국 우리는 임신한 옥수수의 알들을 먹고 있는 거다. 이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요약하겠습니다. 또르티아는 이제 라틴어 타르타에서 왔다. 이건 케이크라는 뜻이다. 그래서 작은 케이크 같은 느낌, 예, 옥수수로 만든 케이크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얇게, 예, 케이크 같이 만든 게 또르티아다. 옥수수는 콜럼버스가 발견해서 베니스 상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전파됐다. 명나라에 1590년경에 전파됐을 때 이 이름을 갖다가 옥 같은 수수다 해서 위수수, 이렇게 옥촉서 이렇게 불러서 우리는 옥수수라고 한다. 그리고 재밌는 과학상식으로 옥수수 수염의 개수와 옥수수 알의 숫자는 동일하다. 이렇게까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